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재집행이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6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고요. 공수처가 만료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 전력이 너무 공개됐다는 점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체포영장은 미등성이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들어가서 체포하는 거죠. 영장을 가지고 말이죠. 근데 네. 지난번에는 워낙 관심이 이제 뜨거웠으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게 좌절됐잖아요. 1월 3일 날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1시 반에 그 집행을 멈췄단 말이에요. 네. 우리 화면에다 봤지 않습니까? 쭉 걸어 내려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1시 반에 저렇게 한가롭게 내려올 수 있나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날은 아예 포기를 했죠. 네. 경찰에 일임한다고 해놓고 또 한나절 넘어서 그걸 또 걷어들이고 말이죠. 정말로 어제 보니까 국무처장이 그래서 여야로부터 이 질타를 받던데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야의 다른 반대 논리에 의해서 어제 아주 곤혹을 치르던데 네. 그래도 할 말이 없죠. 국무처장이 너무나 무능했고 결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는데 국무처장이 적어도 1월 6일 정도는 앞장을 쓸 그 정도 결기를 보여야죠. 네. 본인이 지휘를 하고 말이죠. 역사의 죄인을 짓지 말라 이런 말도 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무능하게 그러면 모토로 이 영장을 발부하다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이 다시 재청구돼서 발부가 됐으니까 네. 그 미래성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아직은 공개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2차 영장 집행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인력도 좀 강화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관련해서 그 현직 경찰 그 전국 경찰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던 현직 경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총경 출신이죠. 선글라스의 미니스커트 시위로 유명했던 이 위원장도 역시 자기 SNS 그리고 또 그 방송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왜 우려스럽다고 하느냐면 헬기를 띄워서 내려보내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10명, 20명씩 또 4명, 5명씩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뜯어낸다. 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해체해가지고 괴멸시킨 다음에 그 버스벽 같은 거는 차로 밀고 특수장갑차로 밀고 경호처 버스를 줄줄이 들여보내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분리 호송을 해서 가두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네. 경악스럽기도 하고 물론 개인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민주당의 현직 그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현직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앵커도 맞장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도심에서 공성전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나라 망신이고 전 세계의 토픽거리가 되지 않겠나. 또 오늘 내일에 아까 YTN 예보도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정말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공수처와 공조본 경찰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이런 모습을 과연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경호처의 대응도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 좀 더 강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어요. 참 이게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 상황 이게 점점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네. 보세요. 지금도 이제 경호처와 이제 이 경찰 공권력과 경호처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만 이 이제 물리적 충돌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유법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신병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신병 확보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럼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응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이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야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에 의한 일반적인 여야 대결로 치환되고 있다고요, 이게. 네. 비상기업 그리고 국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말이죠. 유창을 깨고 난입한, 침탈한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것도 많이 잊혀져 가는 게 잊혀질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다른 쟁점들 가지고 무수히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저에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도 슬며시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지만 네.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는 그야말로 혼쭐이 나는 수준의 거의 모욕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줄 아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오 공수처장이 들어가서 네. 아까 최 교수 말씀대로 앞장서서라도 들어가서 경호처에서 총을 쏘면 가슴을 열고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참 저는 전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을 쏘면 그런 정도로 이제 우선 상황을 얘기한 거겠지만 네.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입술을 악물고 그런 표정도 제가 봤는데 자, 대통령이 그러면 안에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네. 모르겠죠. 당연히 아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런데 또 재차 질문이 있었어요.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만약에 이제 그런 떠들썩한 체포작전 끝에 만약에 인신구속을 한다면 네. 저는 아마 인신구속 가능성을 그대로 순순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관저가 지어질 때 원래 이게 국가 보안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출구가 경찰 특공대가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겠다고는 금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헬기가 3차 저지선 위로 뜨라는 민관기 전 위원장 현직 경찰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대로 만약 그런 시나리오까지 펼쳐진다면 앉아서 그런 체포를 당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적어도 여러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혀 걸맞지 않은 최악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 공수처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치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